한정식집 청송원의 별실은 평소보다 더욱 고요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이죠. 강민준과 이서연의 상견례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민준은 넥타이를 다시 한번 매만지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3시 정각 약속 시간이었습니다. 긴장되시나 봐요. 서연이 살며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소박하지만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고인이 된 어머니의 헤어핀을 머리에 꽂고 있었습니다. 그 헤어핀은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유품이었죠.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민준이 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강한그룹의 전략 총괄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지만 이런 자리는 언제나 어색했습니다. 문이 열리며 오미정이 들어왔습니다. 서연의 의붓어머니인 그녀는 화려한 한복을 입고 있었고 값비싼 액세서리로 온몸을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뒤를 따라 들어온 것은 예상치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어르신께서 왜 여기에? 서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청소복을 입은 한 노인이 조심스럽게 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강도현, 강한그룹의 회장이었죠. 하지만 이 자리에서 그는 그냥 청소부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몇 달 전부터 신분을 숨기고 본사에서 청소 일을 하며 직원들의 진짜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식탁 정리를 마저 해야 해서. 도연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오미정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상견례 자리에 청소부가 웬 말입니까? 나가세요, 어서.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빙하던 직원이 실수로 뜨거운 갈비탕 그릇을 엎질러 버린 것이죠. 탕물이 서연의 손등과 팔뚝에 쏟아졌습니다. 서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탕그릇이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유리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었고 뜨거운 국물이 바닥 전체에 흩어졌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고 그녀의 손은 이미 빨갛게 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이들이 당황하고 있을 때 도연이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몸을 낮췄습니다. 식탁 아래로 몸을 밀어넣으며 맨손으로 유리 조각들을 하나씩 골라내기 시작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유리 조각이. 서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도연은 이미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 사이로 피가 스며들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다칠 수 있는 모든 유리 조각을 제거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죠. 그는 서연의 발 주변을 특히 꼼꼼히 치웠습니다. 이런 데서 무릎이라도 제대로 꿇고 닦으세요. 오미정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청소가 이게 뭡니까? 그때 복도에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던 민준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정체를 모른 채 한 노인이 무릎을 꿇고 굴욕을 당하는 모습만 보았습니다. 어르신께 무슨 짓입니까? 민준의 목소리가 방 전체를 울렸습니다. 별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하던 손님들이 소란을 듣고 스마트폰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곧 이 장면이 영상으로 찍혀 퍼질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모든 이의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서연이 대인 손을 부여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분 탓이 아니에요. 그분이 저를 도우려고 하신 거예요. 하지만 오미정은 듣지 않았습니다. 상견례를 완전히 망쳐놨네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도연은 끝까지 말없이 자신의 일을 마저 했습니다. 바닥에 마지막 유리 조각까지 치운 후 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무릎과 손에는 상처가 나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주의했습니다. 도연이 깊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민주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당하는 모욕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도연은 조용히 자리를 정리한 후 방을 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서연의 헤어핀이 바닥에 떨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탕이 쏟아질 때 빠진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그 헤어핀을 조심스럽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옷자락으로 정성스럽게 닦은 후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아가씨, 이거 중요한 물건 같은데 떨어뜨리셨네요. 도연이 부드럽게 말하며 헤어핀을 건넸습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소중한 거예요. 도연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갔습니다. 뒤따라 나가려던 민준을 서연이 붙잡았습니다. 민준 씨, 제발. 서연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촬영된 영상들이 벌써 인터넷에 올라가기 시작했고 왜곡된 버전의 이야기가 퍼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강한그룹산의 온라인 게시판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누군가 올린 글 하나가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있었죠. 전략총괄 강민준, 청소 노동자에게 폭언 사건 목격담. 제목만 봐도 자극적인 이 글은 순식간에 조회수 1000을 넘겼습니다. 댓글들이 빗발치듯 달렸고 대부분은 민준을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역시 재벌 2세는 다른 애 청소하시는 분한테 저러면 안 되지, 부끄러워서 어떻게 회사에 나와. 하지만 이 모든 것 뒤에는 치밀한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강한그룹 전무 오태식의 사무실에서는 은밀한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죠. 영상 편집은 어떻게 되었나? 태식이 부하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네, 전무님. 민준 상무가 소리치는 부분만 편집해서 올렸습니다. 앞뒤 상황은 모두 잘라냈고요. 태식의 입꼬리 살짝 올라갔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기회였습니다. 강도연 회장의 아들인 민준이 후계자 자리에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죠. 좋아. 이제 언론사 쪽에도 흘려보자. 재벌 2세의 갑질이라는 프레임으로 말이야. 한편 서연의 집에서도 격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미정이 서연 앞에 신문기사 스크린샷을 내밀며 소리쳤습니다. 봐, 이게 뭐야? 벌써 기사까지 났어. 재벌 2세 상견례 자리서 청소 노동자 폭언, 이게 뭔 소리야? 우리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 서연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민준 씨는 그분을 도우려고 했던 거예요. 도우려고? 하? 동영상을 봤어. 명백히 소리를 지르더라고. 오미정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그건 편집된 거예요. 전후 상황을 모르시면. 아니야, 서연아. 오미정이 서연의 말을 끊었습니다. 이 혼사는 다시 생각해 봐야겠어. 저 집은 우리랑 격이 안 맞아. 그 시각 민주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 방송사에서 이 사건을 다루고 있었고 모두 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강한그룹 전략총괄 강민준 씨가 상견례 자리에서 청소 노동자에게 폭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의 차분한 목소리가 민준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화면에는 편집된 영상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가 소리치는 장면만 계속해서 재생되었죠. 민준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도연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저 때문에 회사가 곤란한 상황에. 민준아. 도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가웠습니다. 사람은 위에서 보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거야. 무슨 말씀이신지. 내가 그날 본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나?
아버지, 그분이 무릎까지 꿇으실 필요는 없었잖아요. 그런 모욕을, 모욕? 도연의 목소리에 미묘한 감정이 실렸습니다. 너는 무릎 꿇는 것이 모욕이라고 생각하는구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일이라지만. 민준아, 너는 아직 모르는구나. 진짜 모욕이 무엇인지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주는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강민준 갑질이라는 키워드가 올랐습니다.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민준을 비난하는 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강한그룹 주가도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개장과 함께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고 몇몇 협력업체들이 계약 재검토를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민준의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론 대응팀과 미팅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민준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사회에 사의를 표명하겠다고 전해주세요. 이사님, 그러시면 제가 물러나는 것이 회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비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결심은 굳어 보였습니다. 한편 서연은 병원에서 화상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상처는 아니었지만 물집이 생긴 부위는 아직도 아팠습니다. 많이 아프세요? 간호사가 연고를 발라주며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그때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서연 씨, 죄송합니다. 제 때문에 이런 일이. 민준 씨,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고맙다니요? 그분을 위해 목소리를 내주셔서요. 모든 사람이 외면할 때 당신만이 그분을 지켜주려 했어요. 민준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서연의 말에 위로를 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의 상황이 정말 자신이 이해한 것이 전부일까요? 그 순간 뉴스에서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강민준 씨가 정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갑질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됩니다.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던 것이죠. 민준 씨 사의를 표명하셨다고 하던데. 네, 그게 최선인 것 같아서요.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이 모든 게. 서연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서연 씨, 제가 나서겠어요.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민준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괜히 서연 씨까지 구설에 오르면. 아니에요. 진실을 말해야 해요. 그분이 얼마나 따뜻한 분인지, 당신이 얼마나 잘못 오해받고 있는지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해요. 서연의 결심은 확고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마음속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사명감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죠. 이틀 후 서울 시내 한 작은 기자회견장에는 예상보다 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재벌 갑질 논란의 당사자가 직접 나선다는 소식에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것이죠. 서연은 소박한 블라우스에 검은색 재킷을 입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아직 화상 치료를 위한 밴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서연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또렷했습니다. 지난 상견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직접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기 시작했고 기자들은 펜을 들고 집중했습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민준 씨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점입니다. 서연이 마이크에 가까이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저를 도우려 했고
한 어르신을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기자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영상에서 나온 고성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서연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날 제게 뜨거운 탕이 쏟아졌을 때 한 분이 저를 위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유리 조각을 치워주셨습니다. 그분의 손에서 피가 났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왜 강민준 씨가 화를 냈다는 겁니까? 저희 쪽 어른이. 서연이 잠깐 망설였습니다. 오미정을 직접 거명하기는 어려웠죠. 저희 쪽에서 그분에게 모독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준 씨는 그것을 보고 참지 못하신 거예요. 또 다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그 청소 노동자분과는 어떤 관계이신가요? 서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도연의 정체를 밝힐 수는 없었습니다. 약속이었으니까요. 그분은 우리 모두의 체면을 살리려 애쓰신 분입니다. 그분이 계시지 않았다면 저는 더 큰 다칠 뻔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서연이 자신의 손등을 보였습니다. 탕 속에는 유리 조각이 많이 들어 있었어요. 그분이 맨손으로 그걸 다 치우지 않았다면 저는 발을 심하게 다쳤을 거예요.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기자들도 이런 각도에서 사건을 바라볼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항상 굴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지키기 위한 가장 용감한 선택일 수도 있어요. 회견이 끝난 후 여론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미정의 반응은 격렬했습니다. 무슨 짓이야 이게. 오미정이 서연의 집에 찾아와 소리쳤습니다. 가뜩이나 우리 체면이 말이 아닌데 기자회견까지 해서. 어머니, 진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진실? 하? 오미정이 비웃었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완전히 망신창이가 됐어. 그때 오미정이 검은색 봉투를 꺼내 탁자에 올렸습니다. 봉투가 두툼해 보였습니다. 이걸로 입 다물어. 더 이상 나서지 말고. 서연이 봉투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받을 수 없어요. 왜? 돈이 싫어? 이게 얼만지 알아?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옳지 않아요. 오미정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옳지 않다고? 그럼 뭐가 옳은 거야? 우리가 계속 손가락질 받으며 사는 게 옳다는 거야? 서연이 일어서서 봉투를 오미정에게 다시 밀어주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제가 본 것과 느낀 것을 말했을 뿐이에요. 그게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순간 오미정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온 메시지였죠. 어머, 이게 뭐야? 오미정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뭔 일이세요? 기자회견 때문에 여론이 바뀌고 있다는데 강민준 편을 드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대. 실제로 인터넷 댓글과 여론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한쪽 얘기만 들으면 안 되는구나. 예비 신부가 직접 나서서 해명하는데 거짓말일 리가 없지. 청소하시는 분이 다친 손으로 유리 조각 치워주셨다니. 하지만 오태식은 이런 변화에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또 다른 카드가 있었으니까요. 이서연이라는 여자가 문제네. 태식이 부하에게 말했습니다. 좀 더 자극적인 걸로 여론을 돌려보자. 어떤 방법을 쓰시겠습니까? 강민준과 그 청소부 사이에 뭔가 더 있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거야. 예를 들어 미리 짜고 친 연극이었다든지. 그런데 증거가 있습니까? 태식이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증거는 만드는 거야. 한편 민주는 사회 철회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기자회견 이후 상황이 호전되고 있었지만 아직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와의 마지막 통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사람은 위에서 보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거야. 아버지의 말이 무슨 의미였을까요? 그리고 그날 청소부. 어르신이 왜 그렇게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을 수 있었을까요? 민주는 문득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시던 것이 있었죠. 민준아,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더욱 낮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 진짜 리더는 앞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뒤에서 받쳐주는 사람이야.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말들이 지금에서야 조금씩 의미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혼자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여론은 점점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무거운 것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연이 문을 열자 뜻밖에도 청소복을 입은 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여기를? 잠깐 이야기할 시간 있나요? 도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서연은 도연을 집 안으로 모셨습니다. 도연은 작은 봉지를 하나 꺼내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뭐예요, 이게? 화상 연고입니다. 효과 좋은 걸로 구해왔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어르신,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기자회견 고생 많았어요. 도연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용기 있는 일이었죠. 제가 한 게 별로 없는걸요.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도연이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 씨, 제가 그날 무릎을 꿇은 이유를 정말로 알고 싶나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이가 어릴 때 저는 늘 바빴어요. 회사 일 때문에 집에 들어가는 시간도 늦었고 주말에도 골프나 접대로 아이와 시간을 보내지 못했죠. 도연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이는 저에게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바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서연이 숨을 죽이며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이 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아빠가 잘못했다.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요. 도연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순간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한 것 같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굴복이나 굴욕이 아니라는 걸요. 그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낮추는 가장 숭고한 행동이라는 걸 말이죠. 서연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네, 서연 씨를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유리 조각으로 다치실까봐, 뜨거운 국물에 더 데실까봐. 도연이 서연의 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무릎을 꿇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 순간 서연은 확신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강도연 회장이라는 것을요. 며칠 전부터 의심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확실했습니다. 회장님, 서연이 조심스럽게 불러봤습니다. 도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처음부터 느낌이 이상했어요. 청소부라고 하시지만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시는 것도. 서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 이야기를 하실 때 표정이 너무 따뜻하셨어요. 도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숨길 수 없었군요.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만든 회사지만 정작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몰랐어요. 도연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임원들은 제 앞에서만 좋은 얼굴을 보이고 직원들의 실제 고충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직접 네, 현장에서 일하면서 우리 회사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도연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민준이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고 싶었고요. 민준 씨요? 그 아이는 제가 너무 바빠서 제대로 키우지 못한 것 같아요. 혹시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걱정이 됐거든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준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날도 회장님을 지키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더 미안해요. 제 정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한 노인을 위해 목소리를 냈으니까.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상처를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때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서연 씨,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나 뵐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서요. 서연이 도연을 바라보자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민준 씨. 어디서 만날까요? 1시간 후, 세 사람은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민준은 여전히 도연의 정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그날은 정말 죄송했습니다. 민준이 도연에게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하신 거죠. 도연이 답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께서 다치셨잖아요. 제가 좀 더 차분히 상황을 정리했어야 했는데 서연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사실 저희 사이에 비밀이 하나 있어요. 비밀이요? 도연이 서연을 말렸습니다. 서연 씨, 아직은. 아니에요, 회장님. 이제는 말씀드려야 해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도 알 권리가 있어요.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님이라고 하셨나요? 도연이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모든 것을 털어놓을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미안하다. 도연이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셨나요? 정말로? 그렇다. 몇 달 전부터 청소 일을 하면서 회사를 지켜보고 있었어.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그럼 그날, 제가 아버지한테 소리를 질렀다는 말이에요? 민준아,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오히려 나를 지키려고. 아니에요.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민준이 카페를 뛰쳐나갔습니다. 서연이 뒤를 따라가려 했지만 도연이 말렸습니다. 조금 시간을 주세요. 저 아이도 충격이 클 거예요. 그날 밤 민준은 집에서 어린 시절 사진들을 꺼내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찍은 몇 안 되는 사진들이었죠.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민준의 신발끈을 메어주는 사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습이 지금은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민준이 그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그런 분이셨구나. 그 순간 민준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청소복을 입고 무릎을 꿇었던 것이 단순히 일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것은 아버지만의 방식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지키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일찍 회사에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청소를 하고 있는 한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이번에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준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청소 아주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 이사님께서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민준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덕분에 우리가 깨끗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요. 아주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네요. 민준은 그제서야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런 작은 인사 하나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말이죠. 하지만 그 순간 또 다른 위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태식의 사무실에서는 새로운 음모가 꾸려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확실하게 가자. 태식이 부하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강민준과 그 청소부 사이에 뭔가 수상한 관계가 있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거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익명의 제보라는 형식으로 언론에 흘려 강민준이 미리 그 청소부와 짜고 쳐서 자신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려 했다는 식으로 말이야. 하지만 증거는 충분히 의심스럽게 만들면 돼. 요즘 사람들은 진실보다 자극적인 이야기를 더 좋아하거든. 그날 오후 정말로 의심스러운 기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준 갑질 논란, 혹시 짜고 친 연극? 청소 노동자와의 미리 약속된 시나리오 의혹. 기사 내용은 더욱 자극적이었습니다. 민준이 자신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미리 청소부와 상의해서 상견례 사건을 연출했다는 추측성 보도였죠. 이 소식을 들은 서연이 분개했습니다. 이건 너무해요.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하지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이 무료급식소에서 자원봉사를 하다가 쓰러진 것입니다. 회장님, 서연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도연은 무거운 쌀포대를 나르다가 허리를 다쳐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괜찮아요. 조금 삐끗한 것 같아서. 도연이 억지로 일어나려 했지만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안 돼요. 병원에 가셔야 해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하며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도연은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환자분 성함이 강도연이시죠? 의사가 차트를 보며 물었습니다. 서연 옆에서 기다리던 간호사가 그 이름을 듣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혹시 강한그룹 회장님? 순간 병원 안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강도연 회장이 병원에 실려왔다는 소식이 삽시간에 퍼진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민준이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병실 문 앞에 서서 망설이고 있을 때 안에서 도연과 서연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서연 씨, 정말 미안해요. 민준이한테 이런 상처를 줄 줄 몰랐어요. 회장님, 민준 씨는 이해하실 거예요. 조금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아들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민준이 문 밖에서 이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가 자신 때문에 자책하고 있다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도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서연 씨와 민준이가 결혼하는 것도 제가 방해가 되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그런 말씀 마세요. 민준 씨는 회장님을 정말 존경해요. 존경? 이런 거짓말쟁이 아버지를요? 도연의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민준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도연이 깜짝 놀라며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민준아, 언제? 아버지께서 거짓말쟁이라고 하셨는데 민준이 아버지 곁으로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민준아, 아버지는 언제나 진실한 분이셨어요. 다만 제가 그걸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죠. 민준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연의 손에는 며칠 전 유리 조각을 치우면서 생긴 상처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이 상처들을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요. 민준이 아버지의 손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을 때 아버지께서 제 상처를 먼저 닦아주시고 나서야 본인 상처를 보셨죠. 도연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아버지는 늘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아버지가 부끄러우세요? 아니야, 민준아. 내가 부끄러운 건
아버지. 민준이 아버지의 말을 막았습니다. 제가 더 부끄러워요.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한 제가. 그 순간 복도에서 소란이 들려왔습니다. 기자들이 병원까지 몰려온 것입니다. 강도연 회장 병원 입원 과로로 쓰러진 강한그룹 수장. 뉴스는 빠르게 퍼져나갔고 이는 새로운 추측들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떤 기사는 도연이 아들의 스캔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쓰러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오태식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기회야. 강도연 회장이 쓰러진 틈에 이사회를 소집해서 민준을 완전히 축출시키자. 하지만 그가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도연이 지난 몇 달 동안 청소부로 일하면서 수집한 증거들이 있었다는 것을요. 특히 오태식이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직원들을 부당하게 대우한 증거들 말입니다. 병실에서 도연이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서연 씨, 제가 부탁할 게 있어요. 뭐든 말씀하세요. 내일 강한그룹에서 창립기념 자선 갈라가 있어요. 원래는 민준이가 나가야 하는데 제가 대신 나가라는 말씀이세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져가 주세요. 도연이 작은 USB를 건넸습니다. 적절한 때에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연이 USB를 받으며 궁금해했습니다. 이게 뭔가요? 진실이에요. 도연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진실이 담겨 있어요. 창립기념 자선갈라가 열리는 호텔 대연회장은 화려한 조명과 꽃장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강한그룹의 임직원들과 협력업체 관계자들, 그리고 언론사 기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의 관심은 한 가지에 집중되어 있었죠. 과연 강민준이 나타날 것인가 아니면 그의 대신 누가 나올 것인가였습니다. 오태식은 무대 한쪽에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강도연 회장이 병원에 입원한 상황에서 자신이 회사를 대표해서 행사를 주관하게 된 것이죠. 이보다 좋은 기회는 없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강한그룹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이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태식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지만 어딘지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최근의 스캔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특히 오늘은 윤리 경영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태식의 목소리에 교활함이 묻어났습니다. 최근 우리 회사 내부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객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 태식이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기업의 리더라면 마땅히 갖춰야 할 품격과 인성에 대해 말이죠. 태식이 의미심장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일부 임원들이 보여준 모습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 순간 연회장 뒤편 문이 열리면서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단순하지만 우아한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가방 안에는 도연이 준 USB가 들어 있었죠. 저기 누가 들어오네? 강민준 약혼자 아닌가? 객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당당하게 앞으로 걸어나가며 주최 측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태식은 서연의 등장에 잠깐 당황했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과거의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말이죠. 그때 갑자기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태식이 놀라서 뒤를 돌아봤을 때 화면에는 한정식 집 별실의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편집되지 않은 완전한 버전이었죠. 잠깐, 이게 뭐? 태식이 당황하며 말했지만 이미 모든 사람의 시선이 스크린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영상에는 모든 것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탕이 쏟아지는 순간부터 청소복을 입은 한 남자가 주저없이 무릎을 꿇고 바닥에 유리 조각들을 치우는 모습까지 말이죠. 특히 그가 서연의 발 주변을 얼마나 꼼꼼히 정리하는지 자신의 손이 베어도 개의치 않고 계속 치우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미정이 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는 장면, 민준이 그것을 보고 분노하는 모습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진실을 목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이건 어떻게? 태식이 당황해하는 사이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서연이 마이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제가 잠시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태식이 막으려 했지만 이미 서연은 무대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서연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의 당사자입니다. 그날 저는 뜨거운 탕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저를 위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유리 조각들을 하나하나 치워주셨어요. 자신의 손이 베어도 말이죠. 객석에서 여기저기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강민준 씨는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났던 겁니다. 한 어르신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어서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갑질이 될 수 있나요? 서연이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항상 굴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지키기 위한 가장 용감한 선택일 수도 있어요. 그때 연회장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를 따라 휠체어에 앉은 도연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객석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도연은 병원에서 나와 이 자리에 참석한 것입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민준이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렸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더 높아지려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객석이 숨을 죽였습니다. 강한그룹의 전략 총괄이 회장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도연이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애썼습니다. 서연이 재빨리 도와주었고 도연은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민준아, 사람의 높이는 앉은 자리가 아니라 꿇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도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껴안는 모습을 보며 객석 곳곳에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태식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이 모든 게 연출된 것 아닙니까? 회장님께서 청소부로 변장하신 것부터가. 그때 서연이 USB를 꺼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연출일까요? 스크린에 새로운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오태식이 회사 자금을 유용하는 장면, 직원들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모습, 그리고 이번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영상을 편집하라고 지시하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이건 어떻게? 태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전무님, 몇 달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도연이 태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만하시죠. 태식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으니까요.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것에 대한 안도와 감동이 뒤섞인 박수였습니다. 오태식의 얼굴은 완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증거 영상이 계속 재생되는 동안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몇 달 동안 치밀하게 계획했던 음모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으니까요. 도연이 마이크 앞으로 나아가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연회장은 정적에 쌓였습니다. 모든 이가 회장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죠. 먼저 오태식 전무는 즉시 해임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모든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태식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이미 보안 요원들이 그를 에워쌌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저는 단지 회사를 위해서 도연의 목소리에 차가움이 스며들었습니다. 직원들의 복지비를 삭감해서 개인 계좌로 빼돌린 것이 회사를 위한 일이었나요? 하청업체 직원들의 식사비를 깎아서 본인 골프 회원권을 산 것이 회사를 위한 일이었습니까? 객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동안 숨겨졌던 태식의 비리들이 하나씩 공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도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 젊은이의 인생을 망치려고 거짓 증거를 조작한 것, 이것만으로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태식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에 의해 연회장에서 끌려나가며 그의 권력욕에 찬 야망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연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 강한그룹은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현장 존중 10계명을 발표하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첫째, 회장부터 신입사원까지 분기별로 1회씩은 현장 근무복을 착용하고 청소, 경비, 급식 업무를 직접 체험합니다. 객석에서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런 파격적인 정책은 처음 들어보는 것이었죠. 둘째, 본사 임직원과 하청업체 직원들의 식권을 통일합니다. 더 이상 차별은 없습니다. 셋째, 모든 인사평가에서 동료에 대한 존중도를 필수 항목으로 포함시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점점 힘이 실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놀라움이나 감탄 대신 감사를 기본 인사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10번째 계명까지 발표가 끝나자 객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청소, 경비, 급식 직원들이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며칠 전 오미정이 건넸던 그 검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서연이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저에게도 할 말이 있어서요. 연회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며칠 전 어떤 분이 저에게 이 봉투를 주면서 입을 다물라고 하셨습니다. 서연이 봉투를 들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서연이 봉투를 열어서 그 안에 돈다발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상당한 액수로 보였습니다. 가치 없는 돈은 우리 가족을 더욱 가난하게 만듭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서연이 봉투를 무대 아래 객석 쪽으로 던졌습니다. 돈다발들이 흩어지면서 바닥에 떨어졌지만 아무도 그것을 주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돈은 오늘 자선기금에 기부하겠습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말이죠. 또 다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뜨거운 박수였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객석 곳곳에서 청소, 경비, 급식 직원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평소에는 이런 자리에 초대받지 못했던 그들이 오늘은 특별히 참석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회사의 진짜 주인들입니다. 도연이 그들을 향해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이분들이 없었다면 강한그룹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청소 아주머니, 경비 아저씨, 급식실 직원들이 하나씩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감동과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김순희 청소팀장님, 30년간 우리 회사를 깨끗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연이 김순희 아주머니에게 꽃다발을 전달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꽃을 받았습니다. 박철호 경비팀장님, 25년간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미영 급식팀장님, 매일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명 한 명에게 꽃다발과 함께 감사의 말을 전하는 도연의 모습을 보며 객석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특히 객석 한편에 앉아있던 한 노부부가 눈에 띄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세대가 보고 싶던 장면이었어. 정말 아름답구나.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이런 회사라면 우리 손자도 다닐 만하겠어. 무대 위에서는 모든 직원들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청소복을 입은 사람부터 양복을 입은 임원까지 모든 이가 하나가 된 모습이었죠. 민준이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오늘 저는 새로운 다짐을 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먼저 현장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직원분들께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민준이 무대 위의 청소 아주머니에게 다가가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안면도 못 드리고 지나쳐서 죄송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아주머니가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런, 이사님이 이러시면. 아니에요. 제가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그 모습을 보며 도연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이 진정한 리더로 거듭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죠. 행사는 모든 직원이 함께 부르는 회사 창립 기념 합창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임원들만 무대에 올라 부르던 노래를 이제는 모든 직원이 함께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세상, 함께 걸어가는 길. 노랫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을 때 모든 사람의 마음도 하나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석 달 후, 이른 봄 아침이었습니다. 서울 시내 한 무료급식소 앞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이죠. 강민준과 이서연의 혼인신고 기념일이면서 동시에 두 가족이 함께하는 첫 번째 합동봉사활동 날이었습니다. 정말 결혼식 대신 이런 걸 하겠다고? 오미정이 아직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예전과 같은 날카로움이 없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많은 것이 변했으니까요. 어머니, 이게 더 의미 있잖아요. 서연이 앞치마를 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결혼을 축하받는 것도 좋지만 다른 분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눠드리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민준도 작업복을 입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서연 씨 생각과 같아요. 화려한 식장보다 이런 곳에서 시작하는 게 우리다운 것 같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약간의 지팡이에 의존하고 있었지만 얼굴빛은 훨씬 좋아져 있었습니다. 그는 급식소 주방에서 설거지를 도우며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런 일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 급식소 소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이런 일이야말로 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예요. 도연이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았거든요. 오전 11시부터 급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노숙자분들과 독거노인분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서연은 배식을 담당했습니다. 한 분 한 분에게 따뜻한 미소와 함께 음식을 건넸죠. 할머니, 오늘 날씨가 쌀쌀한데 감기 조심하세요. 서연이 한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애야. 너 같은 착한 아이가 있어서 세상이 따뜻하구나. 할머니가 서연의 손을 꼭 잡으며 답했습니다.
민주는 청소와 정리 업무를 맡았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요령을 터득해 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흘린 음식을 치우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미안해요. 한 꼬마가 국을 엎지르며 미안해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아저씨가 다 치울게. 민준이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대신 맛있게 많이 먹어.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도연의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들이 이제 진정으로 무릎을 꿇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죠.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민주는 낡은 청소도구함에서 오래된 걸레와 대걸레를 발견했습니다. 손잡이 부분이 많이 해져 있었지만 아직 쓸만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좀 보세요. 민준이 도연을 부르며 도구를 보여주었습니다. 도연이 그 도구들을 보더니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이름표를 꺼냈습니다. 존중이라고 한글로 쓰여진 이름표였죠. 이걸 붙여보면 어떨까? 도연이 말하며 손잡이에 그 이름표를 조심스럽게 붙였습니다. 존중이요? 그래, 이 도구들이 단순히 청소용품이 아니라 존중이라는 마음을 전하는 도구라는 뜻이야. 도연이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이걸 사용하는 모든 사람이 그 의미를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 순간 급식소 한쪽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이 아이들과 함께 신발끈을 메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니, 신발끈 매는 거 어려워요. 한 꼬마가 말했습니다. 그럼 언니가 도와줄게. 그런데 언니가 메어주는 것보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게 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서연이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서연이 천천히 정성스럽게 신발끈 매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이가 성공했을 때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민주는 미래의 아내가 얼마나 좋은 어머니가 될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서연 씨, 민준이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뭐가요? 저를, 아니, 저희 가족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셔서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뭘 했다고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이 어디 있어요? 서연 씨가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진짜 소중한 것이 뭔지, 진짜 강함이 뭔지. 그때 도연이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얘들아, 사진 한 장 찍을까? 여기서요? 서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왜 안 돼? 이보다 더 좋은 배경이 어디 있어? 도연이 급식소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화려한 예식장보다 이런 곳이 우리 가족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오미정도 어느새 마음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럼 나도 같이 찍을까?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사람이 함께 서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배경에는 존중이라는 이름표가 붙은 청소도구와 따뜻한 급식소 풍경이 담겨 있었죠. 오후가 되어 봉사활동이 마무리될 무렵 급식소를 찾았던 한 할아버지가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젊은이 고맙네. 그런데 혹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 저는 그냥 봉사하러 온 사람이에요. 민준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니 세상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 봉사활동을 마치고 밖으로 나온 네 사람은 따스한 봄 햇살을 받으며 걸었습니다. 도연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뭘 보세요, 아버지? 민준이 물었습니다. 저기 급식소 간판 보여? 도연이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나눔의 집이라고 쓰여 있네. 네, 그런데요. 나눔이라는 건 단순히 물질을 나누는 게 아니구나. 도연이 깊게 말했습니다. 마음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무엇보다 겸손함을 나누는 거야.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좋았어요. 이렇게 시작하는 우리 결혼 생활이 자랑스러워요. 저도요. 민준이 서연의 손을 잡으며 답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요. 네 사람이 길을 걸으며 대화를 나누는 동안 해는 서서히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은 밝았고 걸음걸이는 가벼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연이 말했습니다. 무릎은 포기의 자세가 아니라 사랑이 제 몸을 낮춰 길을 내주는 방법이었구나. 이제야 깨달았어. 민준이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 알겠어요. 진짜 높은 사람이 누구인지 말이에요. 이렇게 강도현과 강민준 부자, 그리고 이서연과 오미정까지 네 사람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화려한 예식장이나 값비싼 반지 대신 그들은 서로를 향한 존중과 이해, 그리고 세상을 향한 따뜻한 마음으로 가족이 되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굴복이 아니라 사랑임을, 진정한 품격은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강한 힘은 다른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깨달은 하루였습니다.